한국 야구계에선 재능 있는 투수 유망주에게 선사하는 하나의 수식어가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제2의 선동열. 한국 야구계에서 에이스라 불렸던 명투수들은 모두 선동열 투수와 비교를 당한 경험이 존재합니다. 투수에게 있어 도전의 목표물이자 존경과 경의의 대상이 되는 전설. 하지만 그 누구도 근접조차 하지 못한 압도적인 강자. 한국 프로야구 역사 속에 누구도 넘볼 수 없이 높이 솟아오른 아성이자 살아있는 전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야구장의 독재자 선동열 선수입니다. 선동열 선수에게 공의 빠르기와 묵직함, 변화구 각의 날카로움을 의심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기록부에 적힌 숫자들의 때깔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선발 투수로서 3번 올랐던 20승 고지와 마무리 투수로서 사상 최초로 기록했던 40세이브 포인트를 비롯해 통산 146승과 132세이브를 올렸고 투수와 관련된 거의 모든 부문에서 통산 1위에 오른 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선동열 선수는 해태 타이거즈라는 무적 함대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이 무적 함대는 야구장을 휩쓸며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야구 팬들에게 차례로 패배의 쓴맛을 선사합니다. 그가 입단 2년을 맞아 0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24승을 거두며 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86년 팀의 두 번째 우승을 이뤄낸 타이거즈는 그로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고 그 뒤로도 한 해 건너 한 번씩 91년과 93년 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해태 타이거즈에서 뛴 11년 동안 모두 6번이나 우승을 했던 셈입니다. 투수 선동열이 가장 부진했던 것은 2.73까지 평균 자책점이 치솟았던 94년.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불과 0.28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상으로 32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던 1992년 정도였습니다. 그는 선발로 나서면 언제라도 20승을 기록할 수 있었고 마무리로 돌아선 뒤로는 40개 안팎의 세이브 포인트를 올렸죠. 그는 불펜에서 몸을 푸는 것만으로도 상대 타선에게 조급증을 유발시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였고 감독은 그 점을 10분 활용해 시도 때도 없이 불펜에 글을 올리는 심리전을 폈습니다. 그 시절 시즌 초반 야구 전문가들의 한 해 예상평은 별것 없었습니다. 뚜렷한 전력 보강에 성공한 두어팀을 거론한 다음 과연 그들이 해태 타이거즈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마무리하면 거의 적중률 100%였기 때문이었죠. 선동열과 해태 타이거즈의 질주는 거침이 없었고 끝이 없었습니다. 당시 프로야구에서 선동열의 호투는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렸고 그는 난조를 통해서만 뉴스를 생산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타자와 구단들은 더 이상 선동열의 대결을 포기하고 피해가는 걸로 가닥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투수 한 명이 모든 경기를 던질 수 없는 것이기에 그저 선동열이 마운드를 비운 사이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결정짓는 데 전념합니다. 이제 선동열은 굳이 새로운 구질을 개발할 필요도 없었고 또 굳이 인심을 잃어가며 타자의 몸으로 공을 바짝 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편하게 던져보다가 혹시나 싶을 때 여느 투수들의 직구보다 빠르면서도 어느 투수의 것보다 날카로웠던 슬라이더 그리고 시속 150km를 훌쩍 넘는 비현실적 스피드의 속구 한두 개로 삼진을 솎아내면 그만이었죠. 승부에 영향이 없겠다 싶은 상황이면 타석에 들어선 대학 선후배들에게 밋밋한 직구를 던져 안타를 선심썼던 것도 그 시절이었고 경기 당일 해가 뜰 때까지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마운드에 올라 완봉승을 거두며 상대 타선에 몇 갑절의 모욕감을 선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도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프로야구 팬들은 선동열 선수를 향해 국보라는 표현을 언급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한국 프로야구를 점령한 국보 선동열 선수가 가장 집중해서 공을 던졌던 경기는 아마도 한일 슈퍼게임일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야구라는 흥미로운 고지로의 등정이었고 또한 일본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향한 막연한 구애의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죠. 1991년 한일 슈퍼게임 5차전에서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나서는 간만에 투혼을 발휘한 선동열은 당시 일본 타격 트리플 크라운에 빛나는 오치아이를 시작으로 5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최종전에 이어 일본 프로야구가 10년을 두고 선동열을 재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동열 선수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향해 일본 프로야구로 진출합니다. 세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최강팀 미국을 상대로 11개의 삼진을 잡아냈던 19살 때부터 외국 팀들의 구애를 받아왔던 그는 병역과 노비 문서라고 불렸던 꽉 막힌 프로 계약, 그리고 고향 팬들의 부담스러운 기대와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1995년 드디어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즈로 임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 떠나고 싶다는 선동열의 호소에 국보가 유출되어 외놈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한다며 흥분했던 야구 팬들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인 것이죠. 마지막까지 바지자락을 잡고 늘어지던 혜태 구단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구단의 기대와는 달리 80% 가까운 이들이 일본 진출 찬성이라는 몰표를 보냈을 정도입니다. 1996년 의기양양하게 건너간 일본 땅에서 선동열은 일생일대의 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첫 해인 1996년 마무리로 나서 거둔 성적은 단 3개의 세이브와 5.50의 평균 자책점. 그해 그가 단 54이닝을 던지며 허용한 33개의 자책점은 한국에서 262이닝을 던졌던 1986년에 허용한 자책점보다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즌 중 2군이라는 일본보다도 낯선 공간에 몸을 담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충격이었고 열패감이었습니다. 그를 좋아했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를 죽도록 미워했던 대구의, 부산의, 대전의, 서울의, 인천의 야구 팬들에게도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낭패였죠. 최소한 선동열이라면 그렇게 자신들의 영웅을 무참히 밟아버리고 간단히 한국 무대를 평정해버린 선동열 정도라면 일본 무대에서 최고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무너질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996년 시즌이 끝나고 한 차례 독한 심정으로 쌌던 짐을 더 독한 마음으로 풀어놓는 선동열은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을 감행합니다. 1997년 시즌을 준비하던 스프링 캠프에서 혜태 시절에 10배 가까운 3,000개의 공을 던졌고 휴가 기간에도 루키군 투수 코치를 붙들고 늘어져 개인 훈련으로 채웠습니다. 김을용 감독이 한국에서 저렇게 훈련했으면 30승은 했을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허리둘레가 줄었고 투구 폼이 바뀌었으며 눈빛과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배부른 냉수에서 시퍼런 눈빛의 야수로 거듭난 것입니다. 드디어 1997년 4월 4일 요코하마와의 나고야 홈 개막전 3대2로 앞서가던 주니치는 9회 초 투아웃 수비에서 3루까지 진루를 허용하며 위기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교체되어 마운드에 올라선 선동열. 시범 경기에서 팀 내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등판하며 테스트를 받은 끝에 간신히 재신임을 받아 올라선 무대. 하지만 그는 잔뜩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TV 앞에 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응원해온 우리도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역시 올해는 다르겠지. 팬들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러나 곧 이어진 다음 순간 그가 몸쪽을 붙인다고 던진 직구가 호수 밑을 스치며 뒤쪽으로 빠져나갔고 3루 주자가 홈으로 쇄도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스크를 집어던진 포수가 뒤쪽으로 달려나가고 다시 선동열이 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멀지 않은 곳에서 공을 집어든 포수의 송구가 홈에 지키고 있던 선동열의 글러브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3루 주자의 발은 홈 베이스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늦게 태그한 글러브를 들어올리며 주심을 바라보는 선동열. 다시는 볼 수 없을 듯 얼어붙어 있던 선동열의 얼굴.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자리에서 안타도 아닌 폭투로 팀 승리를 날려버리는 어이없는 상황. 느린 반복 화면이 아니더라도 분명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씌었던지 아니면 평생 처음일지도 모를 선동열이 갈구하는 표정이 환각을 일으켰던지 주심은 우렁찬 목소리로 아웃 사인을 내렸고 경기는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길길이 뛰어오르며 기뻐하는 선동열. 그러나 화면 앞에서 눈가의 웃음과 입가의 쓸쓸함이 일으키던 어색한 충돌의 서먹한 느낌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막전에서의 찜찜한 첫 세이브. 그러나 그는 찜찜한 기분 대신 올해는 뭔가 되겠구나 하는 직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심정은 행운을 증거 삼아 실력을 비축한 자가 보여주는 여유의 또 다른 느낌일 것입니다.
흔히 강타자들이 슬럼프를 끝내주는 것은 호쾌한 장애 홈런보다 구질구질한 바가지 안타라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동열 선수는 그 첫 등판에서 거저준 세이브를 미천삼아 그해 39 세이브 포인트와 1.28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시즌 내내 홈런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는 원래의 선동열로 돌아옵니다. 이듬해인 1998년에는 32 세이브 포인트와 1.48의 평균 자책점, 37에 접어들었던 그의 마지막 해 1999년에는 조금 주춤하면서도 29 세이브 포인트와 2.61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팀의 우승. 해마다 일단 앞선 경기는 그대로 끝내주는 선동열은 일본인들에 의해 한국 시절 가졌던 별명 무등산 폭격기보다도 더 호들갑스러운 나고야의 태양으로 추켜 세워집니다. 최광의 신화보다 값진 건 재기의 신화입니다. 내친 김에 달리는 것은 쉽지만 그러나 멈추어 섰다가 다시 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어려운 만큼 밀려난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대개의 경우 불가능할 만큼 힘겨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걸 선동열 선수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선동열 선수의 투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의 모든 찬란한 기록들이 수립된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었던 1996년의 시즌과 1997년 사이에 놓인 시간대가 아닐까요? 그는 5기의 투혼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살렸으며 그 뒤로 수십 년간 후배들에게 부딪혀 대결할 만한 목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재기에 성공함으로써 그가 앞서 쌓아 올린 업적들은 거미줄 가득한 허탈한 옛 고지가 아니라 기꺼이 바라보며 딛고 올라설 단단한 벽이자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동열 선수가 위대한 건 재능과 능력의 강력함만이 아닙니다. 잔인한 좌절 앞에서 끝내 고개 숙이지 않는 투지로 희망을 아로새겼던 불굴의 한국 야구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구의 추억, 한국 프로야구의 영웅들. 이번 편은 시련을 넘어 더 큰 별로 뜬 전설 선동열 선수 편이었습니다.